어느 날 부모님이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청천벽력같이 느껴지실 겁니다. 일단 치매 환자보다는 보호자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 환자도 힘들지만 그 보호자이신 자녀분들이 정말 힘드시거든요. 일단 치매는 질병입니다. 흔히 노인성 치매라고 하는데 질병 맞습니다. 치매에 걸리시면 부모님을 모시기 정말 하늘만큼 땅만큼 아니 우주적으로 힘듭니다. 그렇다고 절대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을 학대하시면 안 됩니다. 치매 환자이신 부모님은 두세 살 아기 같고 무엇보다도 질병을 앓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학대받는 치매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절대로 치매 부모님을 학대하시면 안 됩니다. 꼭 오죽하면 고려장애라고 부모님을 버리는 일이 있었겠나 싶지만 정말 겪어보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현실 상황입니다. 온순하고 선하신 부모님이 갑자기 폭력적으로 바뀌셨다거나 갑자기 비싼 물건을 반복해서 2-3일마다 구매하신다거나 밥을 먹었는데도 배고프다고 또 밥을 드시는 경우 입맛이 없다 하시고 밥만 먹으면 토한다고 하시는 경우 도둑이 계속 들어와 살기 힘들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치매 증상입니다. 좀 이따 이 부분은 제 사례를 들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 외에는 거동이 불편해지시고 혼자 힘으로는 식사도 못하시고 제대로 걷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거동을 못하신 경우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우선 치매에 대한 정의부터 해보겠습니다. 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증후군을 의미합니다. 치매에는 알츠하이머병이라 불리는 노인성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한 치매가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진압력 장애, 성격의 변화, 감정의 변화, 혼돈, 언어장애, 건망증 등이 있고 관련 질환으로는 비정형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등이 있습니다. 또는 노인성 치매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단순 건망증만으로는 치매라고 할 수 없고 의사의 진료 문진과 정밀검사를 통해서 진단받은 경우 치매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건망증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했고 계속 노인 인구가 늘어갈 겁니다. 저를 포함 10명 중 3명의 친구도 부모님이 치매 환자였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늘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부분이 너무도 큽니다. 실제로 각 구별로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가보시면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이곳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치매가 아닐까 걱정되시는 자제분은 꼭 지역 치매 안심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전문 의사의 진료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파킨슨의 경우에는 약을 잘 복용하면 정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알츠하이머로서 물론 약을 잘 복용해야 하는 건 물론입니다. 알츠하이머 약은 현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고 증상이 더 심해지지 않게 하는 정도입니다. 이는 의사가 아닌 치매 환자의 보호자 입장에서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 그럼 친구와 저의 사례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벌써 5년 전 일로. 친구 부모님은 저도 잘 알고 있는 분들로 금술도 좋으시고 선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부부싸움도 거의 없고 상호간에 폭력이란 없었던 분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시고 어머님께 폭력을 행사하신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너무 당황해서 어머님을 동생 집으로 옮기고 아버님을 살폈는데 행동하시는 거나 감정 상태를 조절하지 못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먼저 설득을 해서 정신과 진료를 먼저 했는데 치매일 수 있다고 하여 혈액검사, 뇌영상 검사, MRI 등등을 해서 파킨슨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현재 약을 드시면서 폭력적인 행동이 없어지시고 감정 조절도 잘하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어머님의 충격이 워낙 컸기에 현재도 아버님과 어머님 각각 따로 생활하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친구의 부모님 사례입니다. 친구는 위로 형이 있어 형이 부모님 두 분을 모셨다고 하는데 역시 아버님의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형과 어머니가 함께 강제적으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단을 받으셨는데 정작 본인은 치매가 아니라고 하면서 학대를 받는다고 친구에게 얘기했다네요. 친구는 형과 다투게 되었고 몇 달간 연락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머님 설득으로 아버님을 친구가 몇 일 모시게 되었고 그 몇 일 사이에 친구도 결국 아버님의 이상 증상을 느끼게 되어 형과 화해를 했습니다. 몸도 혼자 움직이기 힘들어지셨고 결국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좀
형제가 돈을 잘 벌어서 재력이 있다 보니 억대 보증금과 월 400여만 원 하는 최고급 호텔식 요양병원에 모셨더군요. 이런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은 10년 전 갑자기 쓰러지셔서 파킨슨으로 진단받고 10년째 약을 잘 복용하셔서 큰 문제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어머니신데요. 원래도 건망증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에 도둑이 든다고 무섭다고 하셔서 CCTV와 사설경비 출동 서비스를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주로 출동은 어머니 요청에 의해서였고 CCTV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비업체에서도 많이 힘들어했었죠. 이렇게 4년 정도 그러면서 어머니 혼자 병원에 가셔서 간단한 문진 진료 문답 형태를 통해서 치매가 아니라고 진단받으셨다는 겁니다. 이에 난 치매 아니다. 정상이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진짜 도둑이 들어와 힘들다라고 하셨죠. 그때가 5년 전 겨울입니다. 갑자기 30여만 원 하는 영양제를 구매하셨는데 이틀 후에 같은 영양제를 또 구매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틀 후 또 구매하셨어요. 카드 결제 시 제 핸드폰에 문자로 떠서 알게 되었고 어머니께 물어보니 비싼 영양제를 도둑 맞아서 다시 구매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CCTV를 돌려봤습니다. 일주일치를 몇 시간 동안 줄구장차 봤죠. 눈이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고 경비업체에서도 특이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온 가족 4명이서 방과 창문, 화장대, 싱크대, 화장실, 냉장고 모두를 다 뒤집어 까고 찾아봤습니다. 그동안 없어졌다는 대부분의 물건도 찾고 영양제 하나는 창문기 쪽에서 또 하나는 싱크대, 가장 안쪽에 냄비 쌓여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서 나오더군요. 어머니는 그게 왜 거기서 나오지라면서 말을 흐리시더군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도둑이 새벽에 들어와서 늘 쌀 한 그릇 분량 정도와 치치 한 포기씩을 가져간다고 하더군요. 기타 생활용품도 포함해서. 제 입장에서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되었고 병원 전화 상담 후 어머니를 모시고 치매안심센터에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역시 문진상으로는 이상 소견이 없다였어요. 그래서 CCTV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도 도둑이 매일 같이 들어온다고 하신다. 없어졌다는 물건들은 모두 어딘가에 꼭꼭 숨겨놓으신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상담하시는 분이 망상증이실 수 있다고 하면서 의사의 진료 일정을 잡아주셨고 다시 의사 진료를 받고 혈액검사 및 MRI 검사 등등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론은 알츠하이머였습니다. 이게 5년 전입니다. 알츠하이머 현 상태 유지 또는 악화를 늦추는 정도의 치료밖에는 없다는군요. 이후 어머니의 증상을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도둑 망상증입니다. 현재는 며느리가 핸드폰과 CCTV를 해킹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도둑질을 한다고 해서 현재는 와이프가 어머니 근처에도 못 갑니다. 난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매끼 식사를 밥을 먹고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다시 밥을 먹습니다. 안 먹은 걸로 알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배가 불러서 입맛이 없는 것이고 밥을 먹고 나서 또 먹다 보니 먹은 걸 토하게 되는 것이더군요. 보통은 식사를 하시고 난 후 며느리가 또는 아들이 밥을 안 주고 굶긴다고 하면서 소동을 피우는 애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손을 떨고 말씀을 떨면서 하거나 매우 어눌하게 하십니다. 2년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 결과는 5등급 인지장애 장기요양 인정을 받았습니다. 약값 지원 등 필요시 치매에 필요한 장비 장치 등을 저렴하게 임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5등급 인지장애는 요양원 요양병원 입소 대상이 아닙니다. 주야간 보호 서비스 주간케어 등등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하면서 최소 4등급은 받아야 주야간 보호, 주간케어 등등 대상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건보 직원분들이 나와서 심사를 합니다. 문제는 어머님이 심사 때는 거의 모든 게 정상입니다. 손도 안 떠시고 말씀도 정상적으로 합니다. 질문에도 잘 대답하시고 특히 계산하는 질문에는 100% 정확한 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정상이신 어머님을 이라고 하면서 저를 욕하실 겁니다. 몇몇 요양기관에서는 심사하시는 분들에게 보호자가 화도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 한 등급 정도는 올려서 판정하기도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사실 그런다고 해결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여 재심도 두세 차례 받기도 했었습니다. 어머님을 챙겨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며느리는 도둑년이라고 근처에도 못 오게 하시고 사실 와이프도 신장 복막 투석을 매일 해야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일을 해야 가정을 돌보고 병원비도 내겠죠. 답답합니다. 다만 동생이 어머니를 잠깐 씩이라도 챙겨드리고 있어 마음의 짐을 조금 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치매 4등급 이상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 각종 기관을 통해서 케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들긴 하지만 부모님들도 대부분은 만족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양원에서 이상한 학대를 당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가끔 뉴스에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저의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인지장애 치매이신 부모님을 모시는 보호자분들이 가장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치매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보호자분들은 다 힘드시겠지만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면서 인지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등급이 문제가 아니라 등급에 관계없이 부모님이 인지장애를 갖고 계신 경우 보호자분들이 매우 힘드실 겁니다. 문제는 5등급 인지장애는 케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항시 옆에서 시중을 들어드리고 보호해드려야 하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사진은 멀쩡하신데 정신이 잠깐씩 나가실 때 사고가 나거든요. 갑자기 나가셔서 집을 못 찾고 이 경우에는 위치 추적기가 유용합니다. 밥을 드시고는 밥 안 준다고 떼 쓰시고 두세 살 아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특별한 대안이나 방법이 없는 거죠. 보호자님들 생계도 챙겨야 하고 부모님도 돌보셔야 하고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 엄청 받으실 겁니다. 이분들 중엔 생계 등의 문제로 자살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나쁜 마음은 버리시고 적극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치매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면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동사무소와 구청 등 각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 쪽에도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크지는 않더라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인지장애가 굉장히 폭넓은 치매 증상입니다. 각종 망상 증상들, 자식과 손자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깜빡깜빡 정신이 나가시는 경우 집을 못 찾거나 심한 건망증, 감정의 변화, 폭력성 등등 3등급, 4등급이어도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소란, 다툼, 싸움 등이 자주 일어난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입소를 안 받는 곳도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치매를 말씀드리면서 치매 환자의 보호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한 것은 그분들 모두 엄청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계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늘 힘내시고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의 건강도 챙기셔야 합니다. 본인이 건강하셔야 치매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초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조금 더 이 부분에 뭔가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변의 대부분 이웃의 상황을 모르시겠지만 혹시라도 치매 환자를 부모님으로 모시고 계시는 보호자분들을 보시거나 알게 되신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눈길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 거는 거 싫어하시는 보호자분도 있겠네요. 상황에 맞게 해주세요. 모든 치매 환자 보호자님들 힘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